자, 함수의 첫 단원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바로 이 함수 단원입니다. 함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함수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두 문자 사이의 관계. 두 집합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나타낸 것이 함수고요. 함수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해서 조금씩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미분과 적분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우고 옆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선 위의 점과 좌표인데요. 이 좌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입니다. 수직선 위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죠. 거기에 뭐를 대입시킨다? 수를 대입시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여기에 점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점 P의 좌표가 A일 때 그때 PA라고 쓴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 숫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2라고 써볼게요. 자, 숫자 2에 점이 하나 찍혔어요. 까만색으로 찍혔습니다. 근데 얘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A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점의 좌표는 숫자 2입니다. 이 숫자 2는요. 1, 2, 3 숫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 0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 그 A라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도 알리고 싶고 두 번째 위치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점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괄호 열고 위치를 써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점의 이름과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원점은 무엇이냐? 바로 좌표가 0인 점. 어찌 보면 오른쪽에 있는 0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양수들과 거기에 보면 정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음수들. 음의 정수와 음의 유리수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기준점으로 삼는 그 자리에 한 가운데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숫자를 볼 수 있다? 0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순서쌍이라는 것은 뭐냐?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입니다. 아직은 느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어떠한 문자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값을 선생님 한번 줘볼게요. A라는 값이 1이고요. B라는 값이 2다. 그런데 A가 1일 때 2고 만약에 A에 3을 대입하면 B는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두 문자의 값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대표적으로는 몇 개를 보여줬냐면 두 쌍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앞에다가 A의 값을 쓰고 뒤에다가 B의 값을 쓴다는 약속만 정해준다면 우리는 이 A는 1, B는 2라는 값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괄호를 열고 1을 먼저 써주고 2 그 다음에 써주고 이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말을 해줄 게 있는 거예요. 아, 저는요 괄호 열고 A, B 순서대로 쓸 거예요 라는 약속을 알려주어야 사람들이 1,이라는 걸 가지고 아, A는 1이고 B는 2구나라는 사실을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문자의 값을 순서에 맞게 정해진 순서대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 다시 얘기해서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선 하나였죠. 하지만 수직선 두 개를 그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주소와 왼쪽에 있는 주소 그것만 있었죠. 하지만 이제 0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 주소와 아래에 있는 주소들도 그러한 위치들도 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짜리 수직선에서는 여기 있는 점은 위치를 나타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가로선과 세로선 두 개의 수직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점도 두 개의 숫자를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수직선 중에 가로로 그어진 이 수직선을 무슨 축? X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그어진 이 축을 뭐라고? Y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 두 개의 수직선이 만나서 만드는 그 면 전체를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점은 오른쪽과 왼쪽을 정확히 가운데로 나눈 그 가운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그 가운데, 그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좌표평면 위의 점의 좌표는요, 이 점의 가로 위치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위로 한 칸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x 값이 2고 y 값이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호가 플러스 2고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번 쓰기가 불편하므로 어떻게 쓰냐, 결국은 x 값을 먼저 y 값을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왼쪽으로 3칸, 아래로 1칸 간 어떤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1칸, 2칸, 3칸, 왼쪽으로 3칸 간 후에 아래로 1칸을 갔다. 그러면 밑에다 뭐라고 쓸 거냐? x 좌표는 얼마? 플러스 3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3일까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1칸이니까 y 값도 플러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y 값도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것을 순서상으로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에 나타내는 그 수가 각각 a와 b일 때, 여기서 2이고 1일 때, 그때의 순서상 a, b를 전피해 좌표라고 한다. 좌표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위치, 주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띠리링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야 너 어디야? 너 어디 있어? 이 얘기를, 야 너 지금 좌표 때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좌표는 가로 위치, 세로 위치 두 가지 기준만 있으면 어느 위치도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표라는 말을 처음 나오기는 했으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좌표?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치. 여보세요? 친구야 너 어디야? 좌표 때려봐 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를 전피해 무슨 좌표? X좌표. 그 다음 B를 전피해 무슨 좌표? Y좌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점의 이름을 P라고 한다면 P라고 써주고 괄호 열고 A, B. 앞에 나온 건 그 점의 뭐? name.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A, B는 뭐? 위치. 기왕 한 거 영어로 더 할까요? location. 네, 그래서 P, A, B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이름과 그리고 위치를 모두 나타내는 정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A와 B에 대해서 3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의 위치를 보니까요, 0을 기점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몇 칸 갔어요? 3분의 1칸이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또 빼기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왜요? 왼쪽으로 3분의 1이 바로 빼기 3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A의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 B의 좌표는요. 자 0에서 1까지 한 칸, B는 요거 한 칸이니 반 칸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그럼 B의 좌표는 얼마?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자 A 가로 열고 A, B 가로 열고 B라고 했으므로 A가 마이너스 3분의 4, B는 2분의 3인 거죠. 3A 플러스 2B를 구하라고 했으니 3A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A 값 대입해야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 곱하기 B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약분되고 3이네요. 결국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대표유형 2번 보겠습니다. 두 순서쌍이 서로 같을 때 그럼 분명히 여기서 자 2a 플러스 1, 4 마이너스 5, b 마이너스 3입니다. 순서쌍이 서로 같다는 것은 여기 앞에 나온 값과 뒤에 나온 값이 서로 같아야 다 같은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2, 3이 있고 2, 1이 있어요. 앞에 거는 같고 뒤에 건 같지 않아요. 그러면 두 점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앞에 있는 점은 2, 3이에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2, 1은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이 점이에요. 어때요?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좌표가 같다는 것은 위치가 같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쌍이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게 뭐 x 값이다, y 값이다 아직 그런 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거, 뒤에 거 위치는 중요한 겁니다. 순서쌍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서쌍이다. 그러면 앞에 거끼리 뒤에 거끼리 같아야 두 개가 완벽하게 같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넘어오면 2a가 마이너스 6이 돼서 결국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또 오른쪽은 b 마이너스 3이 4가 돼서 넘어오면 b가 얼마? 7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b 마이너스 a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7 빼기 마이너스 3 해서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결국 1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BCDE의 좌표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부터 좌표의 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A가 여기 있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부터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2까지 가려면 일단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4칸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y좌표가 플러스 4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마이너스 4, 그냥 4라고 쓰겠죠. 자 그 다음 B를 보면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둘 그러면 마이너스 2죠. 되십니까? 자 그 다음 C 볼까요?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하나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위로 한 칸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플러스 1 닫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 D는요 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요 이 좌표는요 5를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셋 아래로 3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옳은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자 A를 보니까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4 틀렸죠. B를 보니까 3, 마이너스 2 틀렸죠. C를 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D를 보니까 4,1 이거 맞네요. E를 보니까 마이너스 3,가 아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문제를 다시 보니까 옳은 걸 고르라고 돼 있으므로 답은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점이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Y축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Y축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 이름을 A라고 붙일게요. 그냥 A점. A점은 X축 위에 있다? 아니 그러면은 얘가 점이 이런 데 이렇게 있다는 건데, 그쵸? 얘는 어떻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에 있어도 X축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어도 X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다는 건 X축 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위에 있다는 건요, 이 점 위에 있다는 겁니다. 붙어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책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할 때처럼 이 위에는 붙어 있는 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X축 위에 있는 점은 가로 위치는 막 바뀌어도 괜찮죠. 근데 뭐는 일정하다. 이 가로에 있는 모든 점들, 자, 제가 아무리 많이 복제를 해가지고 X축에 많은 점들을 이렇게 갖다 놔도 얘네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다? 가로 위치는 다 다르지만 높이가 어떻다? 높이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세로 위치가 0이다예요. 가로 위치는 막 다 다를 수 있지만 X축 위의 모든 점들은 높이가 얼마다? 0이다. 다시 말해 Y좌표가 얼마다? 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b 플러스 3이 0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므로. 그래서 b 플러스 3은 0이다. 그래서 b를 마이너스 3이라고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이번에 a 플러스 5, b 마이너스 2, 얘는 y축 위에 있대요. 이런 애들 어때요? 여기에 지금 수많은 점들을 찍을 수 있는데 이 점들의 세로 위치, 높이는 점들마다 다 다르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가로 위치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정가운데에 있더라.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의 가로 위치가 정가운데라는 얘기는 x 좌표가 얼마란 얘기? 0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5가 0이란 얘기입니다.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a 값은 마이너스 5로 이미 정해진 거죠. 그래서 b, a는 b 먼저 써주고 a 그 다음에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세 점 마이너스 2,3, 4,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3은요, 여기서 왼쪽으로 2칸, 위로 3칸이죠. 그래서 이 점이 되겠네요. 점 A입니다. 그 다음 B는요, 4,3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하나 둘 셋 6 있네요. 점 B입니다. 이름이. 그 다음 점 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요? 직각 삼각형이죠.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밑변 그리고 높이의 길이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A부터 B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A부터 C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아하.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약분해주면 3이 되고요. 6, 3, 1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반드시 그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멀쩡했던 하나의 면이 두 개의 직선으로 인해서 몇 개의 면으로 나눠지죠? 네 개의 면으로 나눠지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분면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 네 부분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1이에요. 1, 2, 3, 4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 1사분면이 어디냐? X축도 플러스 Y축도 플러스 해서 이게 1사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1, 2, 3, 4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지금 1사분면은 x값 y값 다 플러스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1사분면은 x값 y값이 다 플러스이다. 그럼 2사분면은요. 여전히 위쪽이죠. y값은 플러스예요. 근데 오른쪽 왼쪽 위치에선 왼쪽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2사분면은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고요. 이 3사분면은 0보다 아래로 내려갔죠. 아, y좌표 음수네. 근데 3사분면은 또 0을 기점으로 또 왼쪽이에요. 아,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둘 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사분면은요. 오른쪽이다. 그러면 x좌표는 플러스. 근데 아래에 있어 y좌표는 마이너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2니까 플러스 플러스야 1사분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니까 왼쪽 위 이렇게 되는 거죠. 2사분면. 요거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왼쪽 아래 3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다. 오른쪽 아래 4사분면인 거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보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4개로 나눠주면 여기가 1이고 그 다음부터는 2, 3, 4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점의 좌표와 그 속하는 사분면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면 바르게 짝지어진 겁니다. 자,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오른쪽 위 1사분면 맞죠? 왼쪽 아래네요. 거기는 3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이건 3번은 오른쪽 마이너스니까 아래 오른쪽 아래 4사분면이죠. 자, 0,4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0,4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요 경계에 있는 애들은요. 어느 사분면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도 다 틀립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틀려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2니까 왼쪽, 6이니까 플러스 위쪽, 왼쪽 위 2사분면 맞는 얘기죠. 문제를 다시 보니 바르게 짝진 걸 골라라. 답은 1번,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용어 7번 보겠습니다. A, B 둘 다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AB 그리고 A 플러스 B는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가? 부호만 따지면 되죠. 우리는. 그러면은 A하고 B 곱한 건 양수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그럼 얘는 전체가 음수인 거죠. 그리고 양수랑 양수 더하면 플러스인 거죠.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라는 거 왼쪽, Y좌표가 플러스라는 건 위. 왼쪽 위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죠.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점P가 3, 4분면 위의 점이다. 그럼 뭘 준 거예요? A와 B의 부호를 준 거죠. 3, 4분면 자 볼까요? 1, 2, 3 왼쪽 아래?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가 기호로 쓸 땐 그렇게 안 쓰죠. A도 음수, 그리고 B도 음수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개를 더해주면 뭐가 돼요?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개를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 사분면입니까? 왼쪽 위,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는 그림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림이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그림이다. 우리가 아까 2,3이라는 숫자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점으로 표현했거든요. 이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숫자를 점으로 바꾼 순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만 딱 그려놔도 2,3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눈만 잘 되어 있으면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점만 찍어도 숫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점과 좌표는 사실 뭐였냐면 숫자를 그림으로. 숫자를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림을 보고 숫자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그래프예요. 첫 번째, 변수는 무엇이냐? 변수. x, y 값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는요. 처음에는 변수가 아니었어요. 미지수였죠.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은 3이다. 그럼 x에는
2만 딱 들어가야 답이 되죠. 다른 값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그 x를 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걸 해본단 말이에요. a 플러스 b가 3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서 3만 되면 된대요. 그럼 뭐 해볼까? 되게 많죠. a에다가 1 대입하고 b에다가 2 대입하면 두 개 더해서 3 됩니까? 되네요. 근데 이것만 되나? a에다 0 대입하고 b에 3 대입하는 건 안 돼요? 되죠. a에 2 대입하면 b는 1이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자, 이런 경우에 a하고 b에는 하나의 값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즉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기만 하면 된대. 이 사실을 만족시키는 값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a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막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a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하는 수예요. 변하는 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x에다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그럼 1 넣었을 때 이거를 말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1 더하기 1이 3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를 배울 때는 반드시 문자가 몇 개 나오느냐? 2개가 나와요. 왜? 함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만의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랑 내 친구 둘이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항상 문자가 2종류가 나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2종류의 문자들이 하나의 값만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변수, 변하는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럼 그래프는 무엇이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린 것. 이거 좀 너무 어렵고요. 우리 아까 점 찍었던 거 있죠. 그 점을 엄청나게 많이 찍으면 뭐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점이 되죠.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점을 계속 끝도 없이 찍으면 선이 됩니다. 점을 정말 많이 찍으면 선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제가 점을 3개를 찍어 볼게요. 왜냐면 사실 여기 있는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점이 있거든요. 점은 3개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찍었습니다. 근데 점들이 지금 하나, 둘, 3개 찍힐 때 다 가로를 보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x가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점점 커진다 됩니까? 그렇죠? 이 점 3개의 위치를 보니까 일단 가로 위치를 보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3개 점의 위치 중에 가로 위치 말고 높이 세로 위치만 보니까 점점 딩동댕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들이 계속 위로 올라간다. 그럼 바로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각 x에 따른 무게 y, x가 오른쪽으로 간다. x 값이 점점 커진다. 시각의 값이 점점 커진다.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 이거죠. 근데 무게를 y 값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게가 점점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는 거죠. 좀 속상하네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무거워지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것만 읽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근데 점이 위로 이동한다는 것은 뭐다?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살이 찌고 있다, 빠지고 있다? 당연히 찌고 있다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그래프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 거네. 자연의 이치야 이건. 시간이 갈수록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쪄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점 3개를 빨간 점을 하나, 둘, 셋.
뭔가 느낌 안 좋다 지금. 자, 점들이 하나, 둘, 셋 가로 위치만 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X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각이라고 했거든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됐죠? 근데 점들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다. 이거는 그거네요. 손에 들고 있는 그 음식의 무게가 작아지고 있다. 왜?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연의 섭리네. 자연의 섭리네. 그쵸?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은 당연히 무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의 무게는 어떻게 했어요? 점점 증가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개씩 모두 이거 다 자연의 이치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점점 줄어든다. 이제 기분이 좀 좋다. 그쵸? 맛있는 걸 자꾸 먹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어. 그죠? 시간이 갈수록 무게는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점들의 모임인 이 선을 보고 뭐야? 이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네? 이것만 읽으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 뭔가 X축의 값이 커질수록 Y축의 값도 커지고 있구나라고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프를 이용하면 변화의 빠르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경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Y라고 할 때, 자, 경과 시간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는 X값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동거리 Y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동거리가 커지고 있다. 그쵸? 이동거리가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마도 그쵸? 맛있는 집 맛집이 좀 먼가 봐.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읽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점점 커지긴 하는데 이 커지는 게 볼까요? 점 3개를 선생님이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이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점의 높이는 여기였고 두 번째 점 높이는 여기였고 세 번째 점 높이는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의 간격은 비슷한데 세로의 간격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동거리가 계속 커지고 있긴 한데 점점 이동거리 커지는 게 그 양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맛집을 찾으러 막 달려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문을 닫았어.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걸음걸이는 당연히 축축 처지겠죠. 지금 그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 그러니까 점 3개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요.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의 변화가 똑같아. 그러니까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막 먹는 걸 상상하면서. 가서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와서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거죠. 왜냐면 너무 빨리 가면 내가 지쳐가지고 느려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렇게인데 이렇게 X 즉 시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뒀을 때 갑자기 이동거리가 이동거리의 차이가 점점 어떻게 해요? 더 커져요.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엄청 빨라져.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 맛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그때부터 우사인 볼트로 변신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바로 지금 그 그래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동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멀리서 줄 서 있는 거를 봤다. 근데 저 같은 비슷한 거리에서 누군가 오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미친 듯이 뛰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뭘 읽으셔야 된다? 이동 거리가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세 개 다 증가는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점점 천천히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 그냥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증가하는 건 엄청나게 뒤로 갈수록 빨리 증가한다는 그러한 내용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9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호영이가 집에서 200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출발한 지 X분 후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m라고 했을 때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를요, 멀리서 대강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점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집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1분부터 2분까지는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뭐 100m까지. 그래서 집에서 출발한 후에 멈추지 않고 100m를 갔다. 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자, 도중에 1분 동안 멈추었다. 그러니까 멈췄다는 얘기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 높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3분에서 4분 사이니까 1분 맞죠. 그다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7분이 걸렸다. 7분. 그렇죠? 200m까지 도달하는데 7분이니까요. 그래서 7분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집에서 학교까지 한 방향으로 안 가고 요리조리 이렇게 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까지는 그냥 직선으로만 간다. 자, 그다음 집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을 2번 지나 학교에 갔다?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고 200m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100m 지나는 지점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2번하고 3번을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집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일로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여기가 200m고 여기가 100m면 처음에 100m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50m를 다시 왔죠.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1분 쉬고, 그쵸? 4분에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학교까지 간 거죠. 그쵸? 여기서 여친을 만났거나 아니면 남친을 만났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사 먹었거나 쉰 거죠. 그쵸? 그래서 100m 떨어진 지점을 2번 지나 여기 맞네요. 한 번 도착. 돌아갔다가 다시 2번. 그러니까 2번 지나는 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집에서 출발한 후 5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100m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5분 동안 딱 100m예요. 그러니까 5분에 딱 됐을 때 그때 100m 지점에 있던 건 맞죠. 근데 이동한 게 지금 보면 100m 갔다가 50m 왔다가 다시 50m를 가가지고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총 이동 거리는 얼마?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이니까 100m가 아니라 얼마? 200m라고 써야죠. 그래서 최종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용기에 시간당 일정한, 중요합니다.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물이 나오는 속도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다음 중 경과 시간 x에 따른 물높이 y에 따른 관계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 아래가 통이 지금 두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통은 어떻게 천천히 차겠죠. 여기는 빨리 차겠죠. 그러면 점점 빨리 높이가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계속 일정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점점 더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빨리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이것은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빨리 올라가는 건데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 나중에 빨리 올라가는 거죠. 자, 3번하고 4번이 지금 후보군 안에 들어와 있고요. 5번, 처음에 빨리 올라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올라간다. 5번은 안 됩니다. 자, 근데 3번하고 4번인데요. 이제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곡선이고 하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차오르는데 천천히 차오르다가 일정하게 차오르는데 빨리 올라가는 그림이 바로 4번 그림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3번은 뭐냐? 3번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달라져요. 근데 올라갈수록 빨리 찬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생긴 이 삼각뿔 모양의 물통에다가 물을 채운다고 했을 때 밑에서부터 계속 차오르지만 밑에는 통이 넓으니까 천천히 차오르겠죠. 올라갈수록 빨리 차오를 거예요. 그런데 시시각각 이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것도 계속 세분하게 자르면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계속 아주 정말 미세하게 자르면 얘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를 엄청 잘게 잘라놨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렇게 뿔 모양으로 계속해서 원통형의 크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정하게 차오르다가 일정하게 좀 천천히 차오르다가 일정하게 좀 빨리 차오른다. 그러면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